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물가 변동입니다. 물가 변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건설업계에도 물가 변동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문제를 물어볼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까지 물가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 물가 변동을 오늘 배워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출제 연도를 보면 20년도, 19년도에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된 빈도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물가 변동은 계약일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이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에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약 금액 조정 제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보면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택일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은 물가 변동에 대해서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까지 같이 서술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보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는 절대 요건과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절대 요건은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이 있으며 선택 요건에는 청구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일이 아니라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후 9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락 요건 같은 경우에는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시에 적용이 됩니다. 청구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금액 조정 요건에 대해서는 표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를 타임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일이 있고 입찰일 후 계약일이 있습니다. 계약일 후 계약일이 있습니다. 계약일 후에 1차 ES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2차 ES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약일 후 90일 이상이 경과되어야지만 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찰일부터 1차 ES까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증감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간 요건과 등락 요건, 절대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1차 ES가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이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 1차 ES가 생깁니다. 그럼 이 1차 ES를 조정 기준일이라고 보면은 이 1차 ES부터의 2차 ES까지의 기간 요건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되며 이 조정 기준일로부터 2차 ES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의 증감이 발생했을 때 등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ES 마찬가지로 절대 요건이 충족이 되었고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 2차 E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간단하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물가 변동에 대한 조정을 보겠습니다.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 조정률과 품목 조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비교하면 품목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의 계약 금액을
계약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수 조정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로써 설명을 해놨지만 플로우 차트로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조정률에서는 용도를 보면은 계약 금액의 구성 비목이 적고 조정 횟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하며 단기, 소규모, 단순 공종 공사일 경우에 품목 조정률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 지수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을 하며 장기적이고 대규모 그리고 복합 공정 공사일 때에 지수 조정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건 물가 변동 조정 시 유의할 점입니다. 이 부분은 숫자적으로 기억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볼까요? 계약 금액 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되며 계약 금액 조정 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은 동시에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수 조정률을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재해 드릴 내용이 바로 단품 슬라이딩이라는 내용입니다. 단품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재를 개별적으로 물가 변동을 할 수 있는데 이 특정 자재가 15% 이상일 때에 개별적으로 물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적으로 물가 변동을 물어본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요건에 대한 3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세 등등 청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로서 등락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물가 변동에 대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대한 비교나 물가 변동의 이슈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물가 변동을 하면서 유의할 점도 같이 언급을 해 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가 변동에 대한 답안을 대제목을 보겠습니다. 그럼 물가 변동에 대한 답안을 자세히 볼까요? 물가 변동에 대해 정의, 그리고 물가 변동의 개념도, 목적, 그리고 물가 변동의 변동 방법, 그리고 물가 변동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대제목을 5개나 기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후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될 때 계약 당사자의 신청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한다는 것을 서술했습니다. 이 물가 변동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글로 서술해 놓은 건데요.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되는 기간 요건, 그리고 품목 조정률,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될 때에 대한 등락 요건, 계약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한 청구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개념도는 저희가 아까 봤던 타임라인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입찰일과 계약일, 그리고 1차 ES, 2차 ES에 대해서 등락 요건의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3% 이상일 때, 그리고 기간 요건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일 때에 1차 ES가 되면서 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등락 요건과 기간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또 2차 E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목적입니다.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 계약 금액을 조정으로 인해 불공평한 부담 경감을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상생, 협력의 의지를 할 수 있다는 다양하게 목적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의 방법입니다.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을 비교해 놨습니다. 방식을 보면 모든 품목과 비목의 품목 조정률을 산정해서 그 품목 조정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비목이 작고 조정 횟수가 적은 소규모 공정 그리고 단기 공정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 조정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에 대한 비목군을 분류를 해서 지수 조정률을 산정을 하게 되고 구성 비목이 많고 조정 횟수가 많을 때 그래서 대규모이고 장기일 때 보통 지수 조정률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 주세요. 물가 변동에 대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간 요건, 등락 요건, 청구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줄로 서술해 놨습니다. 기간 요건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또는 전 조정일 후 90일 경과됐을 때의 기간 요건이며 등락 요건은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일 때의 등락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요건은 계약 당사자의 신청으로 인해서 청구 요건이 수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이 좀 더 이 답안을 서술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기재했던 내용도 보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단품과 총액 ES를 동시 충족할 경우 총액 ES를 선택이 가능하며 가격 상승률이 15% 이상일 때 단품이 여러 개이면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는 물가 변동 제도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절차의 단순화, 발주자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점을 개선 방안으로 서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물가 변동에 대한 유의사항에서 말해드렸던 것이 바로 단품 ES입니다. 단품 ES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재가 15% 이상일 때에 단품적으로 물가 변동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 줬으면 좋은 게 바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숫자적으로 기억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일 때의 지수 조정률을 사용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되며 90일 이후에 재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품 ES 같은 경우에는 15%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단품적으로 ES를 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물가 변동 같은 경우 요건 3가지가 떠오릅니다. 기등청 해서 기세 등등 청구한다고 저는 외웠습니다. 그리고 등락 요건에는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이 있으며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에 대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며 100억 원 이상일 때 지수 조정률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